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최진수입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요, 빈칸 추론 문제예요. 어려운 유형을 가지고 와서 일단 여러분께 죄송해요. 근데 해석을 잘 하고 단어를 잘 안다면은요, 문제 푸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실 때 문제풀이에 집중한다기보다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지? 단어를 외워야지. 요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서 좀 공부를 해주면은 좋겠어요. 문제풀이는요, 사실 만약에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면은요, 문제풀이는 수능 한 두세 달 전부터 해도 괜찮아요. 정말로. 진짜 괜찮아요. 대신에 그때부터 했을 때도, 큰 반전, 성적에서의 큰 반전이 일어난다든지, 다운이 말고 업으로요. 혹은 급격한 점수 상승을 보려면은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문장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해석만 잘한다고 끝은 아니에요. 문제를 분명히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문제 빨리 풀어야 하고요, 필요한 것만 읽으면서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다 읽고 풀려고 하면 망해요. 절대로 시간 안에 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외국에서 막 3년, 4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서 3년, 4년, 5년 정도씩 살다 와가지고 영어 문장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아니라면은 시간 안에 다 읽고 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봤던 학생들도 모두 안 됐었고요. 자, 그러면은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대신 지금은 독해에 문제를 풀어가는 거에 중점을 둔 영상이기 때문에 해석에 대해서 크게 포인트를 두진 않을 거예요.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거라는 점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2020년 9월 모의고사였어요. 9월 고1 모의고사였어요. 자, 32번에 있던 문제였고요. 정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난이도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빈칸을 들어가기 전에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읽어가야 할지 전략이 좀 달라지거든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빈칸이 초반부의 위치예요. 초반부라고 한다면은요, 1에서 첫 번째에서 한 세 번째 문장 정도까지 여기를 초반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초반부에 빈칸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100%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영어라는 언어는 사실 어떤 말이든지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던져요.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은 나를 설득해봐 라는 질문을 혹은 요구를 받았을 때, 자, 내 말이 맞다니까 하면서 뒷받침을 해주는 말을 넣는 게 올바른 글쓰기 방법이에요. 대학 가시면은요, 글쓰기 수업이라는 걸 여러분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 꼭 글을 이렇게 써보세요. 하고 싶은 주장을 먼저 던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 주장을 왜 펼쳤는지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예시 혹은 보충 설명, 어떤 근거 같은 것들을 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했던 말을 요약을 하면서 주제를 똑같이 쓰지 말고요, 다른 표현으로 한번 다시 써보세요.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참고로 저는 글쓰기 수업 A+예요. 자랑 맞아요, 이거는. 자, 어쨌든 처음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장 안에 그 빈칸이 들어있다면은 얘가 주제문이겠거니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바로 뒤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는 문장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빈칸 포함된 문장 먼저 읽으세요. 빈칸은 항상 빈칸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빈칸 문장 먼저. 빈칸 먼저 읽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만약에 첫 번째라면 쭉 읽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라면은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안 읽으셔도 돼요. 내가 주제문을 던지기 위한 밑밥 깔기밖에 안 돼요. 도입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먼저 읽고 그 뒤를 순서대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적혀있는 대로 읽어가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고1 모의고사 문제였으니까 더더욱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이 몇 학년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학생일 수도 있을 거고요. 고1, 고2, 고3 슬프지만 N수가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학년에 따라서 정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간단할 뿐이지, 혹은 해석이 좀 더 쉽고 단어가 쉽고 문장 구조가 간단할 뿐이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전략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빈칸이 3번 문장에 들어있네요.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전혀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부터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 읽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순서대로 읽어나가시면 돼요. 근데 빈칸 포함된 문장 먼저 읽으라고 했죠. To a certain extent, 어떤 정도까지는 bias, 편견이라는 것은 is an or on blank, 무엇이다. 자, 그럼 우리가 찾을 게 뭐죠? 편견은 무엇인지. 편견이라는 게 bias, 편견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찾을 건 편견이 무엇인지예요. 바로 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If you are an early human, 만약에 당신이 초기의 인간이라면은요, perhaps Homo erectus, 아마도 Homo erectus 말이에요. 저는 과학을 잘 못했어가지고 중학교부터 과학을 못했어가지고 호모 에렉투스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마 잠깐만요. 호모 에렉투스는 앞에 말을 생각한다면 뭐겠죠? 초기 인간이겠죠. 호모 에렉투스가 뭔지 여러분은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거는 과학 시간에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 영어 시간이잖아요. 영어를 읽고 이해하시면 돼요. 호모 에렉투스는 어떤 사람인데요? Walking around the jungles. 아, 정글 주변을 걸어 다녔던 게 호모 에렉투스구나. 뭐 과학을 잘했던 학생은 호모 에렉투스가 이것만 있는, 이런 특징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저보다 더 잘 알겠죠. 하지만 이 지문을 푸는 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당신이 만약에 초기 인간이었다면 You may see, 당신은 볼지도 모릅니다. An animal, 어떤 동물이 approaching, 아까 얘기했죠. 독해 수업이기 때문에 해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지각동사 목적어 ing 형태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동물이, 한 동물이 접근하고 있는 거를 볼지도 모릅니다. 아직 뭐 없어요. 편견이 뭔지에 대해서 우린 찾아야 되는데 4번 문장은 전혀 뭘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 알고 갈게요. if가 나오잖아요. 혹은 뭐 imagine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imagine 혹은 뭐 consider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주로 예시를 나타낼 때 씁니다. 예시 언제 써요? 주장을 딱 던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겉봐요. 제 말이 맞죠? 이렇게 갖다 쓰는 거죠. 자, 그럼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린 주제를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빈칸 추론이에요. 자, you have to make. 당신은 만들어야만 합니다. Very fast assumptions. 매우 빠른 가정을요. 잠깐만. 매우 빠른 가정? 우리 뭔가 본 것 같은데 편견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잠깐만요. 더 읽어볼게요. About 뭐뭐에 대한 매우 빠른 가정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가정을 해야만 합니다. Whether that animal is safe or not. 그 동물이 안전한지 or not,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아주 빠른 가정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Based solely on its appearance. based on은 뭐뭐에 기초해서죠. solely니까 오직, 유일하게 its appearance, 그것의, 그 동물의 appearance, 외모에만 기초해서 그 동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아주 빠른 가정을 해야만 합니다. 추측을 해야만 합니다가 맞겠죠? 잠깐만요. 오직 외모에만 기초한 아주 빠른 추측, bias, 편견 맞죠? 잠깐만. 그럼 편견은 뭐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과 관련 있는 거죠. safe하냐 or not이냐, safe하지 않냐, 이게 포인트네요. 잠깐만. 그럼 편견은 안전과 관련이 돼 있는 거네요. 자, 빈칸으로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따져볼게요. 1번. 편견이라는 것은 necessary survival skill, 아주 꼭 필요한 생존 기술이다. 가능하죠. 안전과 연관시키니까 1번 가능할 것 같아요. 세모해볼게요. 2, 3, 4, 5 중에 뭐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요. bias, 편견이라는 것은 origin of imagination, 상상력의 그 원조이다, 시작점이다? 안 되겠죠.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에 대해서 않냐, 이 이유 때문에 편견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3번, undesirable mental capacity, 바람직하지 못한 정신적 능력이다. 정신력이다. 아니죠. 생존과 관련돼 있다면서요.
생존이 아니라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거랑 관련돼 있다면서요. Barrier to relationships. 관계에 대한 장벽이다. 관계를 막아주는 거다. 역시 안 되겠죠. 5번. Challenge to moral judgment. 도덕적 판단에 대한 도전이다. 안 되겠죠. 다 안 되겠네요. 4번 안 되고 5번도 안 되네요.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거 1번 밖에 없네요. 어려워요, 혹시? 아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thinking, 생각을 해야 돼요. reading and comprehension이에요.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까지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기출된 문제였고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1번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실히 생각을 해보시고요. 혹시 제 말이 좀 빨랐었으면은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왜 정답이 1번밖에 안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머리를 더 좋게 할 거고, 여러분의 영어 점수 조금 더 나아가서 국어, 비문학, 독해 점수까지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